나 있지. 애들 그 며칠 전에 영어 공부시키다가 완전 혈압 올랐잖아. 열폭 터졌지. 또. 영어가 이렇게 되게 점진적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좀 빨리 탁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7세 때 유치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고민을 했어. 그때 영유를 보낼까 말까. 5, 6세 때는 사실 나는 안 보내려고 생각도 했었고, 그때 또 미국에 있는 기간이어서 근데 돌아와서 6세 반에 돌아와서 영유를 가 말아 한참 고민을 했거든. 남편은 적극 반대를 했었고, 나는 이제 상황을 알아보러 다녔지. 뭐 사람들이 흔히 잘하는 폴리 같은 데도 가보고 다 면담하고 했어. 근데 결론은 나는 안 보냈어. 일반 유치원으로 보냈거든. 근데 얼마 전에 그 흔한 엄마 채널에 댓글 보니까 영유 가는 게 나아요? 아니에요? 자꾸 물어봐서 나는 안 보냈으니까 안 보낸 쪽밖에 모르잖아. 근데 너는 영유를 보냈잖아. 그래서 너랑 얘기하면서 영유가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 결론은 뭐야? 영유를 보내니까 너는 어때? 나는 처음에 네가 그 미국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유를 안 보낸 그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 보통은 보내지. 보통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아까우니까. 어떤 기회에 좀 음. 애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그거에 좀 바짝 그치. 좀 붙여가지고 올리고 싶지. 하는 게 좋은데, 역시 개인적인 언어라는 거는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게 맞아. 있고 부모의 철학이 한꺼번에 동반되는 거니까 맞아. 사람마다 정말 다르다고 느끼고, 내 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언어가 빠르고 그치.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나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사람들 5, 6, 7세에 보냈던 거를 나는 7세만 보냈거든. 여러 가지 사실 되게 비싸고 내가 그만큼 투자할 일이냐 그렇지. 하는 것들이 누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실 맞아. 거야. 아니 대치동에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것들 찾아보면서 사실 들었던 생각은 이래. 그냥 영유 가세요 보내세요 막 이래. 나 상처받았다. 왜냐면 영유를 갈 수 있는 층은 약간 정해져 있잖아. 솔직히 그거를 간다 안 간다의 선택의 문제가 너가 말한 것처럼 학습 철학도 있고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걸려 있는 문제야. 나 같은 경우에도 7세 1년을 보낼까 고민을 했던 게 뭐 이렇게 3년씩 보낼 만큼은 너무 이제 경제적 부담이 돼. 근데 7세 1년이니까 1년은 버텨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나는 둘이잖아. 둘을 1년을 보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야. 그럼. 뭐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한 월 내 생각에 한 120에서 150 정도 잡더라고. 근데 대치는 더 잡지, 그지? 아니, 영유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하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유들은 되게 비싼 데도 있고 그렇지. 지금 그건 정말 많아, 종류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잖아. 사실 뭐 생각해봐라. 1년 그렇게 하면 뭐 수천만 원이 드는 일이야. 근데도 아이를 약간 영유를 보내야 되나? 라는 게 확신이 들어야 보내는 거잖아. 정말 그 되게 리스크를 안고 보내는 거다 보니까 나는 결정을 그래서 안 보내는 걸로 하고 왜냐면 거기에서는 7세 과정이 일반 유치원의 과정들을 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지. 일반 유치원에서는 뭐 하고 영유에서 뭐 하는지를 비교가 돼야 되잖아. 근데 봤더니 7세는 누리과정을 하는데 유치원에서 꽃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고 5, 6세 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뭔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7세가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다양하게 사실은 1년 동안 배워와서 그거 자체는 만족을 했어. 그러니까 일단 나는 영유를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질문을 나도 굉장히 많이 후배 엄마들한테 받았지만 맞아. 1번은 먼저 내 아이를 살펴보세요. 그것도 결국은 그치 재능이나 적성에 들어간다. 일단 이거는 맞아. 한번 중요하죠. 발을 들이면 약간 성향은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이 아까워질 수도 있고 돈이 정말 안 아까울 수 있는 맞아. 거는 개인에 따라 다른 그건 것 진짜 같아. 맞는 것 같아. 똑같은 데를 보내도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아. 대한 결과에 대한 거는 이제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경험을 꼭 하고 싶다 하면은 가는 거고, 좀 다른 거 내가 좀 덜 쓰고 좀 저기 하더라도 투자해 주는 거고. 아마 우리가 애 하나와 둘의 장단점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치. 나도 사실 한 명 아니었으면
못 보냈을 거라고 생각돼. 고민을 했겠지, 그지? 아니 그건 힘들었을 것 같아. 맞아, 힘들어. 근데 그게 나는 이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한참 찾아봤던 책이 그런 거다. 그러면 영어를 언제 하면 좋은지. 그러면 또 이걸 모국어처럼 가르쳐야 되는지. 왜 부모가 양쪽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야, 미국인, 뭐 한국인이 결혼했어? 그러면 이중 언어가 돼. 그건 너무 자연스럽게 돼. 그건 그 아이한테 모국어 같은 개념인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어로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어로 접근할 때는 그냥 결국은 학습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크라센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게 8세부터 그러면 10세 정도에 하면 좋은데 그때 언어 능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는 시기래.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조금 더디 갈 수 있다 하길래 나는 그때 작정한 게 그럼 8세부터는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지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외국어처럼 가르쳐야겠다. 내가 지금 모국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영어를 매일 쓰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이제 내가 결정을 하고 나는 7세까지는 그러면 유치원에 일단 충실하자. 그리고 그 8세 들어가면 영어를 시작하자라고 계획을 그때 세우고 8세부터 딱 영어를 한 거지. 너 그러면 영유를 이제 잘 보냈고 너는 사실 성과를 냈잖아. 근데 영유의 가장 큰 장점들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나도 다른 거 단점 다 생각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진짜 장점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서양에 대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어떤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런 교육 방법으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노출이 되잖아. 분위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서로 토론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맞아. 의견을 많이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받는다기보다는 학습자가 좀 더 선생님한테 접근하는 시기잖아.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흔하게 지금도 많이 즐기는 뭐 할로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크리스마스도 다 원래 서양 문화이고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의 어떤 역사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그게 언어를 따로 떼놓고 문화랑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안 맞는 거야. 맞아. 언어 안에 문화 내용이 나오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로윈은 싫은데 영어는 배우고 있어. 그게 되게 웃긴 거야. 맞아. 나는 싫고 좋고를 애한테 판단하게 하지 않고 이게 그냥 미국의 문화야라고 설명하거든. 그 문화를 존중해줘야 언어도 존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영유는 너 말대로 언어랑 문화를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거. 큰 맞아. 장점이다. 그다음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은 애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6시간, 뭐 7시간을 영어로 몰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생활 전체가 이제 학습을 위한, 뭐 읽기를 위한 영어가 아니고, 쓰기를 위한 영어가 아니고, 그냥 생활인 그냥 거지. 생활 전반. 그리고 뭐 학습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모든 부분, 뭐 영어, 수학, 뭐 과학, 사회, 모든 하니까. 아트 이런 거 다 이제 영어로 몰입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조금 영어를 그 모국어처럼 그렇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진짜 말랑말랑한 시기에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맞아. 그런 게 되고 그치. 또 그 영어의 4가지 영역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리스닝하고 어떤 스피킹 부분은 정말 그 시절에 했던 좀 것들이 탄탄하게 약간 습득된 거기 때문에 맞아 학습된 게 아니라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 그거는 맞는 것 같아. 하고 잠깐 뛰었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도 그때 기억이? 배웠던 어떤 발음이라든지 어떤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애가 좀 영어를 좀 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10세 전에는 사실 언어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 너 말대로 몰입교육 진짜 단기간에 7세 1년만 생각해도 그치? 그 1년 동안 하루에 시간이 얼마야? 진짜 집중해서 영어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 대비 효과가 높다고 좋은,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 단점도 다른 뭐야? 장점 내가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영어로 책을 읽을 때 이게 아이들의
흥미와 연령에 맞추어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영어를 언어로 그냥 공부할 때는 예를 들면 3학년짜리 친구가 그러니까 영어 책으로 따지면 유치원 애들이 읽어야 되는 유치원 걸 보지. 책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솔직히 이게 그냥 당장 글을 읽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이런 거가 얼마나 흥미가 있을까. 내가 관심 있고 내 성장의 어떤 단계에 맞춰가지고 책을 읽어야 그게 재미로 받아들일 텐데. 맞아. 내가 만약에 네 말한 거에서 그 레벨에 맞춰서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한국어든 영어든 사실은 유사한 수준의 컨텐츠를 하면 이해도도 훨씬 좋고 좋기는 한데 그치? 그치. 영어를 나중에 하면 외국어로 학습을 하는 형태로 배우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그 단계를 맞춰갈 수는 없긴 하지.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그게 장점이기는 하네. 그렇게 똑같이 노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었던 것 같긴 해. 뭐 그거는 정말 성향이잖아. 그치, 아이에 따라 다르지. 그럼 이제 영유가 가진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사실 맞아. 단점도 굉장히 얘기해 줄 게 많아. 근데 아마 그 단점들이 일반 유치원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일반 유치원 너는 보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장점 한번 얘기해 봐봐 한번. 나는 일반 유치원을 선택할 때 유치원도 뭐 또는 어린이집도 굉장히 또 다양하잖아. 그 중에 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것도 부모의 몫인데 나는 그때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 같아. 왜냐면 학교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앉아서 하면서 경직되어 있잖아.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학습적으로 뭔가 이렇게 앉아서 많이 시켜주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좀 편하긴 해. 학교 들어가면 바로 적응이 되니까. 그렇지만 또 그거의 단점이 약간 창의성을 죽일 수도 있거든. 근데 나의 경우에는 유치원이 조금 활동적이고 굉장히 좀 선생님들도 프리하다 그래야 되나? 편안한 스타일이었거든. 나는 그거를 중심으로 봤고 아이들이 첫 번째는 영유에서 못하는 것 중에 외부 체험학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 정말 한 달에 우리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갔던 것 같아. 진짜 좋다. 그래서 등산도 가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그리고 체험학습으로 뭐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뭐 떡 만들기도 하러 가고 진짜 내가 볼 때마다 야 나는 이런 데까지는 진짜 자신 없다 못 데리고 다닌다 이런 데들을 너무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 현장 체험 같은 걸 정말 많이 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배워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아 정말 괜찮구나라고 많이 느꼈거든. 명절이 되기 전에 예절 교육을 하러 성균관에 간다? 가서 한복 입고 거기 선생님한테 뭐 그 차에 대한 걸 배운다든지 절에 대한 걸 그런 거 다 배워오더라고. 나도 모르는 것까지. 그래서 뭐 수료증도 가져오고 그런 활동들이 정말 많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누리과정 있잖아. 7세 누리과정이 그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완전 이어져 있는데 1학년에 했던 것들을 워밍업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면 그게 누리과정에 다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한번 다 과정을 1년 동안 겪으면서 1학년이 딱 되면 조금 비슷한 거의 확장 버전인 거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매력 있고 좋았다고 느꼈고 마지막 하나는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그 선생님이 아무래도 나는 영유 같으면 영어로 이제 원어민 선생님 많잖아. 원어민 선생님은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잖아. 근데 이제 한국 선생님이 유치원은 하잖아. 근데 한국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다르게 조금 더 이제 릴렉스되어 있고 편안한 분위기거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지, 그래서 100%. 7세 때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많이 보듬어주고 칭찬도 진짜 많이 해주고 막 격려도 해주고 좀 못하면 못하는 친구를 또 따로 이렇게 잘 돌봐주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 이 유치원 선생님은 전문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참 좋다고 느끼지만 일반 유치원을 꼭 경험해 보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걸 위해서 또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 그치. 근데 영유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되게 대부분일 거야. 근데 유치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의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지능 수준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아이를 확실히 케어를 잘해.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그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학부모인 나한테도 되게 많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1년 동안 나는 딱 지나고 졸업하는 날 와 진짜 좋았다. 아이들도 그날 울더라고. 아이고. 너무너무 자기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야. 야 그거 하나로도 사실 약간 진짜 만족감이 감사하네. 있었던 것